신이 모든 곳에 갈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왜 만드셨을까요? 생각하면 먹먹해지는 이름 아버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아버지의 모습은 모두 다를 텐데요. 오늘은 그 아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은 경남 진해에서 송출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주민들의 이야기와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풀뿌리 방송입니다. 저는 아버지 이야기 DJ 이성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버지 이야기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이번 방송의 초대 손님은 창원에 사는 홍영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현재 경남지방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찰 생활 30년 조금 넘은 경감 홍영기입니다. 아, 예. 끝? 끝. 예. 좋습니다. 예. 예. 오늘 아버지 이야기, 우리 홍영기 씨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초대를 했는데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기억에 남는 그 총평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저희들한테 하는 말씀이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한다. 네. 항상 하는 말씀은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져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하세요. 네. 예. 모든 일을 본인한테 다 맡겨두었습니다. 당사자한테. 네, 당사자한테. 근데 네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모든 일은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네.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다른 분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면 방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들한테 주입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아들만 예. 사형제죠. 아들만 현재 제가 둘째입니다. 둘째. 알겠습니다. 그 아들 네 분에게 똑같이 다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신 거다, 그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 자기들이 자기가 묶어 살 수 있는 방향은 네. 자기가 찾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지금 생각하면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의지 안 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뭐 일찍 돌아가시겠지만도 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후로 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릴 때부터의 아버지 그 교육이 가치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네. 자, 그럼 이제 아버지에 대한 총평을 들었고 본격적으로 아버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홍영기 씨와 아버지 사이에 얽혔던 여러 가지 기억이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제 고향이 하동이었는데 네네. 하동에서 사실 이제 살기 어려워서 제가 태어나자마자 마산으로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이사를 왔습니다. 예. 그 이후로 이제 동생 둘이가 태어나고 그런 아버지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쫓겨는 빵을 만드는 가게도 경영하고 예. 또 하다 안 되면 또 다른 쫓겨는 물건을 떼어가지고 하는 슈퍼를 경영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먹고 살기 다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부양을 해야 되고 그 부양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께서는 옛날
사람처럼 어른들처럼 가부장적인 그 마음을 많이 가져 있었던 거로 예. 기억합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은 뭐든 일을 조금 하고 나머지는 우리 모친한테 다 이 밀어가지고 네가 다 해라 이런 예. 식으로 예. 해왔기 때문에 뭐 크게 아버지에 대해서 예. 대할 뭐 음. 예전에나 지금이나 모르겠지만 대할 시간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예. 기억 남는 거는 항상 아버지는 항상 저희들한테는 이 꾸지람이라든지 그런 행위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세요? 한 번도 저희들은 우리 가족 예. 모친한테는 좀 쉽게 말하면 이 막대하는 건 있었는데 자식들한테는 항상 좋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남자가 있는 길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셨구나. 지금 남는 거는 아버지가 그런 기억만 남지. 뭐 훈계를 하신다거나 아들들아 이렇게 좀 살아봐라라고 조언을 하시거나 그런 모습도 좀 기억에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하고 싶은 거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밀어준다. 이제 돈으로든지 물질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네. 그 당시 아버지 이 입장에서는 예.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먹는 거, 예. 이제 이렇게 뭐 학교 가는 거, 예. 이 부분 외에는 크게 아버지가 저희들한테 뭐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해주지 않은 것 느껴집니다. 먹는 거는 잘 챙겨 주셨어요? 먹는 거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돈을 버니까 예, 아마도 예. 먹는 거에 남들에 비해서 학교에 갈 때 우리 도시락 싸온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도시락도 뭐 잘 싸지는 않았지만도 네. 항상 도시락 싸는 데는 그게 뭐 크게 지장이 없이 예. 예. 그러셨구나. 도시락을 싸갈 수 있었다는 것 큰 어려움 없이 그것 자체도 부모님들의 굉장한 노력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네네. 예전에 이리 보면 저는 아직까지 그 아버지의 그 노력이겠지만 보리쌀을 가지고 밥을 만드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쌀로 다 먹으니까. 그러셨어요. 제가 홍영기 씨보다 나이가 몇 살 어리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못 먹는 아이, 도시락을 못 싸오는 친구도 있었고 보리밥을 가지고 온 아이도 있었거든요. 그랬습니까? 좋습니다. 예. 그 자꾸 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보리밥은 먹지 않았다. 쌀밥을 먹고 살았다. 좋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아버님께서는 그 어린 시절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님께서는 우리 홍영기 씨가 어릴 때부터 책임감을 계속 강조하시고 네 살 길에 네가 찾아라 이런 가치관을 형성해 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좀 완고한 면도 있었지만 좀 고닫던 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아버님께서 좀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예,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그 무렵에 네. 돌아가셔가지고 예. 그 지금도 이렇게 아마 생각해보면 그때 아까 조금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겠지만도 대화라는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현재까지 아버지라는 얼굴은 지금 남아있어도 우리가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이 남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보통 이렇게 24시간을 같이 보내진 않지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뭐 밥 먹었니? 잘 자라.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대화는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대화 말고 이제 뭐 성장기의 고민이라든지 진로 상담이라든지 좀 속 깊이 들어가는 얘기는 해보신 적이 없다 이런 건가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버지가 하는 그 가게하고 저희들 생활하는 데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희들 생활하는 데는 거의 형제들만 있었고 아버지 엄마는 거의 공장에서 그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아침 일찍 힘드니까 그 바닥에서 주무셨으니까 만날 이제 쉽게 말하면 만날 그 밥 먹으러 갈 때만 우리가 그 어머니 아버지 일하는데 같이 밥을 먹고 집으로 가니까 어머니 아버지 거의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집에 이제 잘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까? 가게에서 먹고 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이 바쁘다 보니까 예. 저희들하고 이렇게 크게 깊이 있는 대화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한 집에서 함께 이제 먹고 자고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가게에서 주무시고 사형제는 집에서 생활하시고 네. 공간이 완전 달랐구나. 네. 그랬군요. 그래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왜 그렇게 그 아버지가 좀 보통 보면 이제 뭐 자기 일이 안 되고 뭐 조금 힘들고 그러면 술로 좀 많이 드셔가지고 예.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네. 그때 병명은 지금도 판단이 저희들도 사실 모르는 거이지만도 아파하셔가지고 집에 계속 계시거든요. 네. 계시가지고 그런 이제 뒤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들어보니까 배에 이제 복수도 차고 그런 게 아버지는 저희 지금 추측건데 간 경화로 돌아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좀 아프시고 나서 좀 빨리 돌아가셨나 보다 그죠? 네, 근데 아버지가 제 이제 자식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네. 그 병원도 이렇게 그렇게 갈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뭐 다 숨만 쉬면 산다. 이제 숨만 쉬면 산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 항상 그렇게 말씀해 왔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병원을 가면 돈 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가시고 이제 돌아가실 쯤 돼서는 한두 달 동안 집에 계속 누워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돌아가셨네요. 이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기간이 오래돼서 크게 아버지에 대한 그런 뚜렷한 기억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돌아가신 지가 35, 6년이 됐겠다. 그죠? 30 넘었지. 30년 고등학교 때 지금 제가 고등학교 20살 전후 졸업생 지금 50년 된 게 38년 정도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큰 기억이 남아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럴 때 아버지가 많이 힘들었겠다. 홍영기 씨가 아버지가 돼서 쭉 살아보니까 내 아버지도 이럴 때 좀 힘들었겠다. 언제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막상 이거 들리는 괜찮아요. 네. 예. 막상 우리 사회자님께서 그분을 막상 딱 물어본 게 탁 떠오르는 게 없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직업이 있어가지고 애를 낳고 키워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은 없는데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팔 수가 없으니까 그 돈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죠. 네. 그게 뭐 우리 홍영기 씨나 저나 아버지니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돈을 벌지 못하면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막막하죠. 깜깜하고. 그런데 저는 직장이 있으니까 매일 나갈 수 있는 직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경기가 좋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형제가 있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불안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또 가장 만만한 술을 찾게 되고 많은 아버지가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책임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버님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저도 애가 둘이 있는데 가능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해주고 있고 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때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전반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매달 돈 월급이 있으니까네. 그 월급 범위 내에서는 줄 수 있지만도 아까 말씀 아버지 같은 경우는 조금 사회적인 말씀대로 자기가 벌지 않으면 자기 번다 해가지고 손님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그는 일정하게 노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부담이
있었지 않나 생각 듭니다. 그렇죠. 그런 부담이 있었겠죠, 아버지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아버지에 대한 회한과 그리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자, 홍영기 씨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 써오셨죠? 예. 예.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이나 그 당시나 생각을 하면 평균보다 20년 내지 30년 정도 세상을 일찍 떠났지만 네. 항상 하시는 말씀은 모든 일이나 행동은 책임은 최종적으로 자기가 져야 하신다고 네. 말씀을 하신 것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는 옛날 할아버지 문화에 배웠는지 모르겠으나 옛날 사람처럼 그 당시에 같이 살고 계신 어머니에게 무작정 이자는 남자가 시킨 대로 따라야 한다는 가부장적 모습을 항상 저희들에게 보여온 것 같습니다. 네네네. 두 분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조그마한 가게에서 빵을 만들어 소매를 할 때나 지금 보면 동네에서 조그마한 수프를 할 당시에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해 온 이후에는 진열 및 판매하는 것을 모두 저희 어머니에게 맡겨놓고 아버지는 거의 술로 마시는 등 일상을 모든 일을 어머니에게 네. 전가해 놓고 예. 일을 제대로 지내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화를 내거나 네. 싸우는 걸 볼 때마다 자식 입장에서는 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이 제일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애정은 그 누구보다 강했던 것으로 지금 기억에 남아있고 예. 평생 우리들에게 화를 내거나 성질을 낸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작정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려고 했지만 그 당시 지금 돌이켜보면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아가지고 못 해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그래도 지금 그때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거절이나 의지를 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게 있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운동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지만도 그때 당시의 상황하고 현재 제가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 때문에 가서 좋은 곳이 편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홍영기 씨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배운 그 교훈, 철학 이런 것들이 가치관 형성에 큰 도움이 돼서 지금은 훌륭한 경찰관으로 살고 계시죠. 살다가 아버지가 떠오를 때는 삶의 짐이 무거웠거나 또 슬펐을 때 좌표가 보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립다면 오늘 저녁 아버지께 전화를 하거나 또 찾아뵙고 도란도란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지네마을 라디오에서 아버지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 카메라 보고